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나홀로 급등했는데요. 그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리스트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10만 불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테슬라가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분위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작은 주식들도 오늘 트럼프 수혜주로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즘 그 매그니피스 세븐 주식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흐름이죠.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1.0%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애플 0.59 상승했습니다. 뭐 그냥 늘 일상적인 요즘의 패턴이죠. 자, 오늘 엔비디아가 3.2나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 의외죠. 뭐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자,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실적 발표 후에 오르지 못할까? 뭐 대나이브도 나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야 될 만큼 정말 좋은 실적 발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나이브는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아주 펀더멘털과 그리고 강력한 실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또 거꾸로 가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이번에 실적 괜찮았고요. 투자들은 계속 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 지난번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근데 떨어지고 있어도 워낙 전년도가 그 전해에 비해서 강력하다 보니까 260%, 270%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 너무 예외적이죠. 사실 이번에 90% 이상도요,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웬만한 기업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화려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비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제 엔비디아가 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 시대에 수혜주는요, 역시 테슬라와 다른 이제 소위 비트코인하고 다른 주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비디아의 또 본질적 가치를 알아보고 또 이제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겠죠.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0.64 빠졌죠? 그리고 지금 구글도 1.58 빠졌고요. 뭐 그냥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이 반독점법 이슈 때문에 해체하라는 명령 그 이후로 지금 구글이 계속 이렇게 힘을 잃고 있죠. 그리고 메타 0.70입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보세요. 3.80%. 오늘 테슬라 장중에 더 많이 올랐어요. 거의 5% 가까이 뛰어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테슬라 흐름이 갑자기 오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 외에 지금 보시면 작은 주식들 흐름 좋은데 지금 트럼프가 전통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요. 사실 이번에 그 임명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내각에 들어오는 임명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전통 분야에 강한 그런 리더십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 미국의 그 전통 제조업이랄지 전통 산업이 부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작은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은 주식들이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자, S&P 500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 중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 주식들.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의 순서가 나왔거든요. 탑 10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요. 제가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면 이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죠. 자, 1등. 지금 노벰버 5th죠.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작성한 건데, 자, 그러니까 한 보름간이죠. 11월 5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딱 보름이니까 2주 지난 겁니다. 자, 2주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엑선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자, 이 회사가 38.3% 올랐어요. 어마무시하죠. 테슬라가 2등입니다. 36% 올랐어요. 엑슨 엔터프라이즈는요, 어떤 회사냐면은, 자, 개인을 보호하는 그 무기랄지, 그런 거 있죠. 뭐 테이저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개인을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게 이제 그 트럼프와 굉장히 잘 맞지 않습니까? 트럼프 자체도 뭐 총기랄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열려 있고 그래서 요 지금 회사가요 아주 급등하면서 38.3% 올랐고 테슬라가 36%. 사실 테슬라가 오늘 뛰어오른 거 오늘 또 한 3,
3, 4% 뛰어오르면서 사실 하면 1등이 된 거죠. 그 지금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뭐 엑선이나 이런 회사들은 작은 회사니까요. 자, 그리고 좀 눈에 들어오는 게 팔란티어죠. 자, 팔란티어가 21.5%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그 팔란티어는 제가 계속해서 이 가끔씩 언급해드리고 있죠. 올해 초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꾸준히 상승할 거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 팔란티어는 또 AI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너 브라더스하고 이 월트 디즈니 있죠. 이 두 개가 혜택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트럼프와 관련된 건데 지금 트럼프와 관련해서는요. 결국 이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AI 기업이거나 또 트럼프와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 이제 less regulation이죠. 그러니까 regulation 규제가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규제가 없어졌을 때에 혜택 받는 기업들이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요. 계속 테슬라와 팔란티어 요걸 좀 주목해야 될 겁니다.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요. 어떤 그 지금 바짝 오르지만 아주 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결국은 트럼프가 아니어도 계속 오를 수 있는 트럼프가 들어섰기 때문에 더 좋고 트럼프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기본의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이 테슬라고 팔란티어죠. 그러니까 요 두 기업은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테슬라는 뭐 계속 봐드리고 있는 거고 팔란티어도 제가 가끔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없죠. 그 빅테크들이요. 그 참 재미난 또 지점이에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월마트 소식입니다. 자, 월마트 제가 실적 발표 내용 보여드렸죠.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주가는 급등했는데, 자, 그리고 또 4분기 실적도 이번 할리데이 시즌에 매출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흐름이 좋은데, 월마트 CFO, 이 재정 담당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이 기업들이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업 나름대로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국산에 대한 관세 정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하면 그냥 관세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이거 우리 미국 사람에게 좋을 건 없다라는 거. 오히려 트럼프가 이 중국에다 관세를 매기면 중국 사람들에게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China won't pay for Trump tariffs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그게 중국에게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Americans will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월마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중국에다가 관세를 60%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중국에서 이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제조돼서 미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넘어오는 미국 그 제품들, 중국 제품들에 저렴하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누렸죠.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이 없이 오랫동안 이제 저렴한 물건을 써왔거든요. 미국 사람들이요. 임금은 또 올라가요. 물건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때리기 시작하면서 자, 거기서 10% 올리면 그게 그대로 미국 사람들이 살 때 그렇게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 이렇게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뭐 아마존이 어디서 살 때 보면 가격대가 관세를 60% 매긴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그 달러트리랄지 왜 1,000원짜리 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문도 많이 닫고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 들어서 이 파산 신청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제품들이 다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관세 매기면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더 내야 된다기 때문에 데미지는 미국이 입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월마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월마트는 물건이 싸요. 월마트는 서민들이 가는 곳이라 그랬죠, 대부분이. 가격대가 거의 아마존 수준에 맞춰놨기 때문에 정말 이 서민들이 가서 물건 사기에는요, 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곳인데, 월마트도 사실은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달러트리나 비슷하게 현재 이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에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월마트도 온라인이나 지금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대량으로 매입해서.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오는 물건이 정말 많은데, 그 지금 본인들의
이 다음 1분기, 2분기가 좀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은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류 언론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클립의 내용 하나 더 보고 나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시면요. 이게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모건 스탠리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월마트도 지금까지 좋았고 4분기도 좋을 거지만, 자, 그런데 미래가 걱정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모건 스탠리도 기관도요. 어떻게 분석했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을 크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것도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 위에 지금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트럼프의 지금 예상되어지는 이 관세. 지금 중국의 60% 그리고 동맹국들과 모든 나라를 일괄적으로 10% 정도는 부과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시행되어진다. 미국 경제에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자, 지금 이게 그 being negative shock to the economy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행되면 정말로 큰 부정적인 충격을 경제에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60% 그리고 10%가 된다? 보통 이제 그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조금씩 내리고 또 바뀌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지금 데미지를 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25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Dan into 2026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장 자체가 앞으로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관세화 정책들이 좀 더 심각할 거다. 트럼프가 취하는 정책이나 관세가 미국 경제에 안 좋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근데 이건요. 트럼프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이제 대부분 언론들은 관세 매기면 물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방금 월마트가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 또 데미지 준다는 게 모건 스탠리 분석이고, 대부분의 분석이 다 똑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제 상식에 근거한 거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기름값을 떨어뜨리겠다. 전통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제조업을 갖고 오면 미국에서 제조업 만들어지면 결국 미국 사람들이 주머니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다 논리를 펴는 거고요. 거기다가 불법 처리자들 내보내면 집값도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물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직업이 많이 생기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머니는 든든해지잖아요. 제조업을 불러들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제조업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해법은요. 어쨌든 그 기업인의 관점에서 해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트럼프가 했는데 막 물가가 치솟고 이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신다면 좀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너무 설레발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트럼프식의 해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이제 각자의 이 어떤 보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그 알 수 있는 거지. 뭐 이건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건요, 뭐 그냥 다 상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항상 주식도 그렇고 그 어떤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리세션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원래 패턴이라면 경기 침체 와야 돼요. 그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가 그 어떤 그 경제 이론에 따르면요, 당연히 왔어야죠.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여러분들 맨날 그 밑에 댓글에 달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제가 리세션 안 올 것 같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얘기하면은 저보고 아마추어냐, 뭐 바보냐, 당연히 올 걸, 어떻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인 걸 몰라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데이터들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경기 침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업률이 무너졌는데 지금 제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뭐 그냥 지표만 보고 한국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정확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물로 느끼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실업자들이 양산이 안 돼요. 과거에 실업자 양산될 때는요, 길바닥에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실물 경제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우리가 아주 상징적인 그림, 사진, 우리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사진은 before 사진,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after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before. 자, 우리가 보통 화장도 하기 전과 하긴 한 후 비교를 하듯이, 자, 이게 지금요, 이 쉘이라고 하는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노란색, 이 굉장히 미국에도 이 가스스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입니다.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게 주유소가 이 쉘 주유소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미국에도. 근데 유럽에도 많아요. 한국에는 이런 거 없죠. 아마 쉘 이런 게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뭐 한국 쪽에 회사가 많겠죠. 자, 어찌됐건 이게 이제 원래 주유소였어요. 이 스페인입니다. 이 유럽에 있는 스페인의 쉘 주유소인데 이게 애프터 지금 최근에 뭘로 바뀌었냐? 자, 오른쪽에 바로 테슬라의 충전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요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이 지역을 그대로 인수해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바뀌었는데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 바로 이 이전에 그 Shell gas station이 into a new version 4 슈퍼차저 사이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인데 사이즈 보세요. 크죠? 이 큰 것은요, 앞으로 사이버 트럭도 충전할 수 있고, 이제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속도나 모든 게 소위 말해서 최첨단이에요. 가장 좋은, 최신 버전이 바로, 버전 4 슈퍼차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으로 다 깔고 있죠.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요. 미래에는 이게 이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자, 주유소가 이 테슬라 주유소로 바뀐 거죠. 소위 말해서 전기차 테슬라 충전소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최근에 이 소위 테슬라가 점점 더 슈퍼차저 스테이션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LA에 헐리우드 근처 길 근처 가다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슈퍼차저 스테이션 만들려고 그랬죠. 식당, 레스토랑도 깔고 그게 만들고요. 그 지금 한참 지금 이제 완공 거의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완성되면요. 제가 이제 제 차 테슬라를 끌고 가서 충전하면서 그 밥도 시켜 먹고 제가 그 사진 찍어서 올려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이게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 충전소 있죠. 왼쪽에 이 가스스테이션이 이게 이제 앞으로 완전히 테슬라 쪽으로 바뀌는데 이걸 원래 미국에서는요. 이 충전이 아니라 가스스테이션 이 주유소에 보면은 가게가 같이 딸려 있어요. 상점이, 그러니까 스토어가 거기서 이제 뭐 껌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하는 작은 스토어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도로 달릴 때 보면 이 한국의 휴게소처럼요. 그 휴게소가 보통 주유소에 빠져나가면 휴게소가 쭉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게소가 한국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유소 안에 이제 뭐 먹을 거랄지 간단히 요기할 거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핫도그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바뀌게 될 거예요. 테슬라로 싹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들이. 이전에 이 가스스테이션 그리운 게 아니고요. 이제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가 그렇게 바뀌니까요. 이제 많은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뭘 느끼냐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더 많이 주유소가 막 바뀐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이게 지금 벌써 스페인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어떤 현상과 똑같냐면요. 과거에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가 여기 미국 땅에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씩 어디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타벅스가 정말 인기가 좋았는데 이게 막 삽시간에요. 어디 갈 때마다 스타벅스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한 번 이게 탄력받으니까요. 막 정말 빠르게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스타벅스 주식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주유소가요. 앞으로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테슬라 말고 다른 또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전기 충전하는 거요. 그런 식으로 아예 이 주유소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체될 거예요. 주유소가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요. 점점 더. 왜냐면은 수요가 줄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거의 한 40% 가까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나오거든요. 10대 중에 4대 정도는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에 10대를 다 커버하던 게 6대밖에 커버를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 수요는 줄어드니까 또 마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약한 주유소는 망하는 거예요. 주유소도 개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이 테슬라식으로 바뀐다 생각하면요. 앞으로 미래에 여기저기 다 테슬라 충전소가 깔려 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이 피가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 마진 자체가요. 테슬라의 서비스 피가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면서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과거에 테슬라 주식을요, 엄청 많이 갖고 있다가, 테슬라 주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중간에 다 팔아치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 사진들이 있죠. 한때는요, 이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다 소유하고 테슬라 안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었죠. 자, 첫째 누구냐? 로스 거버입니다. 자, 로스 거버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사진의 이분이에요. 여러분, 테슬라 슈퍼차저에 와가지고 테슬라 차를 직접 몰면서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 앞에서요, 막 본인이 그 X에다 글 돌리면서 야, 정말 최고다. 기술력이 최고다고 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테슬라에 대해서도 덤즈업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죠. 야, 이거는 정말 내연차를 압도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한때는요, 이 로스 거버와 그리고 이 고등어 있죠, 여러분. 고등어랑 대화 서로 CNBC 나와가지고 막 논쟁도 하고 디스커션 막 하면서 고등어를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대로 거의 짓밟듯이 해버리거든요. 그만큼 강력하게 그 테슬라에 지지하면서 본인도 테슬라 주식을 계속 사모은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한동안 정말 안 올랐던 게 이제 특히 그 금리 상승하는 그 지점에 2022년도에 막 떨어졌죠. 그때 이제 X 인수하고 막 그때 난리지 않았습니까? X 인수하면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흔들리면서 CEO가 테슬라 주식을 판다까지 언론들은 막 그때 난리를 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요즘 그런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요. 자, 파니까 여러분들도 왜 CEO가 파는 주식을 우리가 왜 들고 있냐면서 우리가 호구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CEO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싫어서 미래가 없어서 판 게 아니라 X를 인수하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수입이 없는데 그럼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다만 왜 그런 멍청한 X를 인수해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파냐고, 그래서 왜 내 주가를 떨어뜨리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있죠. 근데 지금 지나고 오면 X 인수도 완전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X가 결국은 테슬라에게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될 때도 X가 큰 역할을 했죠. 프리 스피치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완전 흑자로 들었었고, 이제는 여러분, 이 머스크는요, 이 X로부터 개인 기업이잖아요. 이제 주머니가 두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이제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될 때 자금을 쏘아주고 크게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거, 머스크가 이 X로부터 이제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돈을 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주식을 안 팔고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당시에 이 로스 거버랄지 한때 테슬라였던 사람이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막 머스크를 비난하죠. 이때 왜 주가가 떨어지니까. 왜냐면 본인도 투자하고 있는데 머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고 하니까 분노가 났죠. 근데 결국은 중간에 이 사람이 그 제일 쌀 때 최근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좀 갖고 있다가 많이 팔아 덜어냈다가 최근에 그 주가 오르기 전에 있죠. 급등하기 전에 그때 팔았거든요. 180대인가 그때 팔았어요. 180대가 나 다 정리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로스 거버가 다 정리했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얼마 뒤에 막 주가가 또 3분기 발표 나고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분기 발표 때마다 이벤트가 있으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행사 사이버캡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이제 미리 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 다 정리했다, 결국 떨어질 거다 이랬는데 완전 반대로 가버리죠. 주가가 급등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막 트럼프 되고 나서는 더 오르니까 지금 이 로스 거버는 배가 엄청 아프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아예 이제는 거의 고등어 수준으로 바뀌어가지고, 머스크를 공격하고 또 테슬라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가장 최악의 적이 되다.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뒤에서 제일 공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일구가 다 보면
보면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여러분 뒤통수에 칼을 꽂는 그런 경우가 있죠. 라스 거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장기 투자를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 단기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막 결국 떠난 사람이죠. 그리고 밋 케빈입니다. 자, 이 친구도 굉장히 입이 이제 굉장히 말빨이 좋은 친구죠. 밋 케빈은 여러분들 그 러스 거버 아래쪽에 이 게리 블랙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이 가운데 이 친구거든요. 자, 이 친구도 부동산으로 부자된 친구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막 계속 2020년도, 21년도 오르니까 부동산으로 번 돈을 가지고요. 테슬라에게 막 담더라고요. 뒤에 보세요. 사이버트럭 앞에서 막 자랑하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이벤트 때 몇 번이나 참석해가지고 이제 막 사이버트럭도 그렇고 로봇에 대해서도 막 극찬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거든요. 근데 막 테슬라 주가가 안 오르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테슬라 뭐 위기다 뭐 어떤 얘기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 팔더라고요. 거의 굉장히 많이 드러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아주 when it was a cheap, dirt cheap이라고 엄청 그 저렴해졌을 때, 그러니까 손실 많이 봤죠. 그래서 그 팔았는데 지금 막 올라버리니까 정말 요즘은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게리 블랙. 여러분, 게리 블랙이 어떤 사람입니까? 게리 블랙도 10% 가까이 갖고 있던 사람이 거의 2%대로 줄여버렸죠. 3%대로. 그러면서 요즘 조롱거리가 돼 있잖아요. 요즘은 게리 블랙이 여전히 테슬라, 뭐 자기는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 주식이 오를 때를 놓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펀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객들의 돈 받아가지고 크진 않아요, 사이즈가. 한 개인보다도 테슬라 주식 저보다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보면요. 게리 블랙이 펀드 매니저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또 낸시 펠로시 보세요, 여러분. 낸시 펠로시 아래쪽에. 낸시 펠로시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그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냈다가 정작 크게 뛰어오를 때 다 놓쳐버립니다.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또 그 여러 정치인도 좀 있죠. 낸시 펠로시가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갖고 있다가 자, 오르기 전에 팔아가지고 너무 저렴할 때, 그러니까 거의 이 수익을 얻지 못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이 소위 말해서 이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나름대로 금융계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이 사실 러스 거버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믹 케빈도 뭐 부동산에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그 금융계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장기 투자를 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단타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 차트 보고 뭐 음봉 양봉 보면서 이건 이제는 팔 때다, 내릴 때다 이러면서 자꾸만 뭐 이 나름대로 자기들 금융계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야, 이 테슬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결국은 이런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죠. 뭐 팔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수익 못 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하는 사람 중에요, 뭐 제가 전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꼭 그런 사람들 중에 돈 제대로 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차트 얘기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은요, 원래 워렌 버핏이나 우리 피터 린치나 차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내가 10년은 들고 갈 기업이다 하면요, 정말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도 돈 못 버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여기서요. 결국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장기 투자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장기 투자가 쉬운 게 아니고요, 중간에 막 2년씩 계속 주가가 안 오르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3년씩 안 오르면요, 못 들고 있죠. 뭐 기회비용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보세요. 막 그것 때문에 기회비용 뭐 샀다 팔았다 해서 기회비용 문제,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요, 4년 만에 오르기다 5년 만에 오르면 폭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못 벌었던 걸 막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런 경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수량이 깡패구나. 제가 계속 사모으라 그랬잖아요. 수량이 깡패인 걸 아시죠? 근데 지금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는요, 그냥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저와 같이 가면서요, 이 운동하시고 체력 보강하시고 그냥 자기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래, 본업에 충실하면서 제 영상 보면서 운동하면서 보면 되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보고, 그러다 보면요, 그냥 어느새 시간이 가다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랬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랬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소위 금융계에 일했다고 해서 또 한국에 뭐 여의도에 있었다고 해서 장기 투자를 잘하냐, 또 주식으로 진짜 돈을 벌었냐, 그 돈 번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이 우직하게 길게 봐, 나는 정말 2030년도에 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그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또 중국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회사들, 글로벌 이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특히 이 독일에 있는 이 자동차 업체들이죠.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 지금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사람 뭐 10%씩 해고하고 있고 그런 거 계속 우리가 새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연차들이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독일의 산업 전체가 어려운데, 특히 자동차 산업은 사실 국가의 기관 산업과 같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그 자동차 업체 하나에 그 부품 업체들이 딸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울산 같은 데 가보면 현대자동차 그 기업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품 업체 옆에 조그만 기업들이 다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부품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위기가 오다 보니까 내연차 업체가요. 부품 업체들은 동시에 어려워지는 거죠. 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지금 점점 더 getting worse,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거시 OEM 회사들과 그 공급업체들 파란색으로 하라고 보면요, 이 독일 미디어들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어떤 직종들이 계속해서 해고당하고 지금 잘리냐면요, 계속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직업들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입니다. 자, 신기하죠?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 소프트웨어면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동차의 뭐 인포테인먼트랄지, 우리 전기차는 전부 다 이제 현재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작동으로 이제 다 돌아가잖아. 뭐 기어를 넣고 이러진 않잖아요. 전부 다 그냥 컴퓨터로 두들기듯이 터치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작동되어지고 OTA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받고, 그러니까 소위 손안의 핸드폰처럼 네 바퀴 달린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쪽 직업들이 다 해고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독일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자들이 너무 접근 자체가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old approache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벼랑 끝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돼요. 테슬라처럼 미래적인 소프트웨어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너무 구식이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폭스바겐 만든 차들의 전기차들에요, 소프트웨어 연결되는 거 보세요. 형편없어요. 중국과 비교해도 안 돼요. 중국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외면받죠. 현대도 아이오닉 봤는데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안에 소프트웨어가요. 겉모습은 잘 만들죠. 그냥 전기차는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게 소프트웨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약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예 기초부터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많이 뒤처진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이 현재 이 자동차 업체들이 사람을 해고하니까 특히 전기차 생산 뭐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거기에 부품 업체들까지 데미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안에서 지금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보쉬 아시죠? 보쉬.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로 아주 또 유명한 보쉬인데, 보쉬가요, 지금 독일 안에서 3,800명의 일자리를 해고한다고 합니다. 3,800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사실 1,000명도 아니고 3,800명? 그러니까 지금 독일 이 자동차 업체들이 주문량이 완전히 줄었대요. 주문량이 원래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주문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 모델들 있죠. 이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주문량이 완전 줄으니까 공급업체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스바겐이 전기차 드라이브로 굉장히 많이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쉬랄지 다른 부품 업체들에게 우리가 25년, 26년, 27년, 28년도에 이제 많이 팔릴 거니까 니네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자,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이 준비를 했다간 같이 망하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쉬가 3,800명을 해고한다?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보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다른 부품업체들도 다 같이 현재 해고당하겠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양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업자가 양산되면요. 지금 독일 자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실업되니까 자동차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독일이 어렵다?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나 이 전기차 쪽을 제대로 못 만들면요, 만들더라도 이게 마진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으면요, 테슬라만 지금 정부 보조 없이 플러스 가잖아요. 뭐 중국 업체들 다 생산 단계에서 정부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받으니까 저를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정말 이제는 말 그대로 내연차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오고 있고요. 여기에 부품 업체들까지 하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요, 테슬라 투자를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망한 회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는 회사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편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에서 TV였습니다.